지금 중개사 협회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니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서식인데요. 중개사 협회에 등재된 것을 본 것인데, 자, 이 서식을 한번 잠깐 보시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확인서 그래가지고 임대인 목적물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렇게 기행사, 행사, 불행사, 미결정 또 이렇게 임대인은 위 내용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서명날을 받아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확인을 하는 서식입니다. 지금 중개사 협회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니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일종의 그 형성권이에요. 일종의 형성권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걸 요구라고 되어 있지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해 주어야 하고 계약갱신이 사실상 돼버립니다. 그게 그래서 형성권입니다. 이것은 주은 형성권이에요. 그런데 이 법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중개사가 스스로 자승자박이 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약 갱신을 임차인의 계약을 갱신 더 이상 살지 않는다면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계약을 더 연장을 하고 더 살고 싶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전에 임차인이 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형성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그런데 무슨 이런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합니까? 아유 정말 참 중개사 이 참 협회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매번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보는 쪽쪽이 보는 건마다 이 문제점이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예, 정당한 것처럼 전전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평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중개사 협회 서식을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확인서를 보고 제가 평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 서식은 협회에 등재된 것을 포함한 것인데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엉터리 서식입니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협회의 중개실무상담실에는 법리가 잘못된 중개식물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잘못된 법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런 그 답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된 줄도 모르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개실무 나눔에 올라온 것을 보고 중개 거래를 계약을 시켰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당해 중개사가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당해 중개사는 정말 답답해지겠죠. 중개사고 발생하면은. 자, 계약갱신 요구는요, 최근 주임법에 신설된 조항인데 이미 상임법에는 몇 년 전부터 주임법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이 상임법에 먼저 들어갔어요. 법원 주임법이 먼저 태동되었고 상임법이 나중에 생겼지만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임법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임법에도 이 상임법과 같은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법에 먼저 몇 년 전부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그것도 법적으로 단순한 청구권이 아니고 요구라는 말이 붙었지만은 형성권에 그 주문하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형성권은 아니고 준 형성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자기가 그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한 이 형성권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준 형성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확인하여 그때 비로소 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서식은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임대인이 그런 취지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확인해서 비로소 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처럼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엉터리 서식이라는 얘기죠.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서식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와 목적을 오해하고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서식을 사용하면 바로 나중에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메시지로, 이런 서식이 아니라 메시지로 보내도록 중개사는 유도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핸드폰 메시지로 기화와 체결한 주택 땡땡땡에 대한 임대 계약 기간을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연장하고자 합니다와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 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형성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보내어 임대인과 감정의 고를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위와 같은 서식을 보내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인데 왜 그런 서식을 보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그런 서식을 보내가지고 문제를 긁어서 문제를 만듭니까? 아무튼 임차인은 계약 연장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근거는 남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메시지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중개실무 책에는 법조 실무에 관해서 첫 장에 내용 증명 우편을 어떨 때 보내야 하며, 내용 증명 우편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내용 증명 우편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와 같은 것들을 기재되어 있고, 내용 증명 우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을 무조건 보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우편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답변을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통지 내지는 의사표시에 관련된 것일 때에만 실체법상의 권리의 어떤 변동이 생기는 사항에 관해서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지, 내용증명 우편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임대인의 기분을 임차인이 상하게 해서 결국 감정의 교울이 깊어지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인데, 이것이 합리성보다 감정에 앞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자 입장에 있는 중개사는 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법을 지혜롭게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개사의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이런 서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조문을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임법 6조의 3 1항에 보면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 단서의 기간 이내에 6개월에서 2개월 이내죠. 지금은 2개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개월이었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조의 단서에 여기에서 각호는 생략했습니다만은 매우 부적합한 서식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매니저님이 지혜로운 의견 감사합니다 답변을 달아놓으셨는데, 이와 같은 주임법은 사실 주임법과 상임법은 경매의 일종입니다. 경매법, 민사집행법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주임법과 상임법 속에는 민사집행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대항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의 문제라든가 어떻게 그것을 실현하는가, 이런 것들은 주임법과 상임법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민사집행법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개사가 그 주임법과 상임법이 조문이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경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법입니다.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협회에 올라와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부적합한 서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